이게 뭐라고요? 지능이라는 거예요. 내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겹도록 본 이게 다 역량이고 이게 다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삶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홍준표가 자기가 누군지 압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이토록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야. 김건희도 그렇고 국힘당 애들 봐요.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만 자신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서도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독수 리더십이 보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자기 부인 최하영 씨의 그 무속에 찌들려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놈을 아직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국회가. 우원식이. 이 표를 보면 그냥 보여야 돼요.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걸 해도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영재성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창의성이 발휘되고 학습 능력이 발휘되고 미래 지향성이 높아서 멀리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고 지금부터. 그래서 성취 지향성이 있어서 끝까지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대인 영향력이 생기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경영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조직이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죠. 구성원들도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경영 플랫폼을 운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비전과 전략과 조직과 역량과 인사와 성과가 이 뭡니까? 이 물레방아 속에서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리더십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명사를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모르면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의 역사. 이것은 청산해야 할 역사라고 말했던 것은 아직도 우리의 의식 구조가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빨리 청산하려면 우리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문명을 만들어 온 서양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철학사와 신학사죠.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미몽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계몽주의 시대의 마지막 대가가 칸트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인류에게 준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방에 정리하자면 혁명이 일어난 거죠. 과학혁명이, 산업혁명이, 시민혁명이 당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너무 이게 문제가 있어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각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이런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독일 게르만 모형이 썼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와 함께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썼던 게르만 모형, 사회민주주의적 사회경제,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이 모델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의 역사나 또는 이런 삼인주의적 사회적 시장경제, 삼인주의적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게르만 모형이 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스위스 여행 가고 독일 여행 가고 오스트리아 비인에 가서 뭐 여행하고 맥주집에 가서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그들이 겪어온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SSPP님. 네, 교수님 앞으로 민주정을 위해 할 일도 많은데 주 1회 매주 토요일만 방송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합니다. 책 집필도 하셔야 하고 건민내 활동도 해야 할 것이니 꼭 참고하여 주세요. 우리는 교수님 역량을 배워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즌 1으로 여기서 마감했다가 책 내고 그리고 시즌 2로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문명의 길 보면 길게 뭐라고 썼어요? 분화, 개인화, 합리화라고 썼습니다. 이게 근대화의 길을 열어온 거예요. 분화함으로써 근대화가 됐고 개인화함으로써 근대화가 됐고 합리화함으로써 근대화가 됐어요. 분화한다는 것은 오늘날 조직설계 원리로 따지면 분권화한다는 뜻이에요. 연방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각각 지역의 자기 지역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가지고 일해라. 그러면 우리 국토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분화한다는 거죠. 개인화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합리화한다는 것은 어떤 미몽에도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몽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것은 막스 베버의 말대로 탈주술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술에 갇혀 있단 말이죠. 우리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무슨 거기 뭐 보면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있어. 막 뭐 이렇게 부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손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 무슨 살이 끼었고 저거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조회수가 많아. 사람들이 그거에 팔리는 거야. 그거 볼 시간에 책을 보고 그 책 보려면 좋은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왜 그런 무당들 나와가지고 부채 돌리고 뭘 꺾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참나.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합리화라는 게 탈주술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화, 개인화, 합리화하면서. 개인화는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이 20살이 넘어서 부모와 같이 살고 어디 가서 혼자 생활하지 못한다면 개인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18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를 떠납니다. 그래서 18살이 넘었는데도 부모하고 같이 산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개인화가 됐다는 말은. 개인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 그래서 문명의 길을 근대화의 길로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국토를 분권화해야 되고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가지고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배양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합리화는 미몽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게 있다. 그러면 합리적인 것을 바꿔야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거기에 무슨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얼마나 주술에 매달렸겠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주술에 매달리면 다 자기 그 길용 화복을 점쳐주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 우리 민족성이 거기에 끌려간다니까. 한심한 거죠. 그래서